나랑 같이 작업을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면 절대 듣지 않고 본인 스타일로 그린다. 그런데 같이 그리는 순간 보면 나는 중간에 이렇게 잠시 일어나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인 작가는 2시간 동안 몰입해 있다는 거예요. 그 몰입도를 내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같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무슨 작품이 나올지 늘 기대가 된다. 즐거운 또 행복한 표정으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강아지가 음악을 듣기 위해서 이게 그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십자가도 있고요. 그래서 작가가 어떤 걸 형상화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기에 숫자, 문자, 기호학적인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정의연 작가의 이제 굉장히 그 특징적인 것들입니다. 이 글자를 보면 다른 어떤 작가들에게서도 보기 힘든 그런 문자들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뉴욕에서 40대 중반까지 집에만 있던 한 잡해인이 큐레이터 문에 이렇게 어느 날 들어왔어요. 낙서 그림인데 계속 알파벳을 반복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게 어느 순간 이제 뉴욕의 갤러리에 걸려가지고 400만 원 정도에 팔려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이런 그 문자를 형상화한 작가로서 또 정의연 작가가 대표적인 작가로 이렇게 소개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가 한때 살았던 그 영종도의 창고 아파트라고 하는 3층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의원 작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살고 있는 잠실의 집이에요. 집에 대해서 굉장히 천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초록마을입니다. 저희 꿈꾸는 마을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서 살면서 갤러리도 있고 음악회를 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한 5가구에서 10가구 정도가 가족들이 함께 살면서 공동체를 이렇게 그 사회적 돌봄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초기 작품 우다현의 집인데 저도 우다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 정우원 친구였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지하철에 대한 그림입니다. 가로선이 쭉쭉 그어졌는데 이게 바로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을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유채꽃이 있어요. 지하철에서 바라보는 유채꽃이거든요. 여기 보면 정문화처럼 아주 섬세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 추상화 스타일로 이렇게 붓질을 통해서 유채꽃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초기 작품인데 부평 스테이션이라고 인천에서 이제 서울로 나오거나 영종도로 가거나 할 때 늘 부평이 이제 키스테이션이 되고 있는데 그 부평 역시도 숫자, 문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너투유라고 하는 추상화가 보여지는데 여기 보면 사람 같기도 하고 신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기그시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송교옥 작가 표현에 의하면 저 일출이 나오는 과정에서 정의원 작가가 추상화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작품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런 해석이 나왔고요. 이 지하철이라고 하는 작품은 아마 이게 나중에 큰 대작으로 갈 수도 있는데 1호선부터 10호선까지 지금 9호선까지 있는데 여기 보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앞으로 10호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장애인들이 서울시내 지하철을 타면서 거의 옆들을 다 해보거든요. 어린 시절의 그런 즐거움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눈치가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요즘은 또 지하철을 약간 타기 꺼려하는 엄마처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또 경향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원 작가의 작품이 나오는 과정에서 지하철은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4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어제 오산의 특수학교 선생님 세 분이 오셔서 이 봄하고 가을하고 산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건 작가의 마음입니다. 이게 봄입니다. 꽃이 이렇게 피어나는 봄. 인천 앞바다 월미산이고 그 경인선이 인천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런 기차 여행을 하면서 본인이 느꼈던 그런 흥겨움, 즐거움이 그대로 표현됩니다. 가을에 이런 벼가 익어가는 그런 모습. 그분들은 묘하게도 봄, 여름, 가을보다 겨울 이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작품은 지금 어디가 있는지를 우리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11차례 전시회를 그동안 참여를 했는데 아마 LH 전시를 할 때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좀 그 확인이 안 되는데 화랑에서 필사로 이렇게 떠가지고 어쨌든 전체 작품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걸었는데 의외로 이 작품이 이 관람객으로부터 반응을 받고 있다는데 우리도 놀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동물들이죠. 닭벼슬이 있는 이런 윤회의 틀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는 그런 좋은 감정을 이렇게 동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캥거루 엄마와 이제 아가로서의 본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엄마의 수고 이런 것들을 본인 나름대로 숫자나 그 표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호랑이처럼 갑자기 산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호랑이는 아니지만 작가 보기 분명히 호랑이입니다. 호랑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겨울연가라고 하는 소기작품 중에 굉장히 수작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인데 저희들이 이제 남이섬 가가지고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하고 메타스카이어가 있는 그 길에서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세상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겨울연가라고 하는 드라마를 반복적으로 보면서 일반 작가들도 사실 겨울 이 흰색을 가지고 겨울을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표현했는지 이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베드라고 하는 작품이 저 일출 작품과 거의 최근에 나온 작품이에요. 그래서 겨울 연가에서 나베드까지 2, 3년 걸리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다른 붓질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한지를 발라서 그림을 표현하고 있는데 나비를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는 나비가 아니라 작가가 나름대로 포착해낸 나비이고 이 아래에 보면 이제 빨간색을 칠해놨는데 왜 칠했느냐 그랬더니 여기에 칠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가가. 그래서 아주 아름답고 멋진 작품이 됐습니다. 우리 그 권경혜 선생님이 이 작품을 굉장히 높이 샀어요. 관악산 4번 출구라고 하는 이 입구를 들어가서 숲에서 2~3시간 놀 때 그 편안함, 정말 기분 좋은 그런 상태를 이제 산 속의 모습을 이렇게 붓질을 통해 가지고 표현해줬는데 도로를 만든 편집자는 이 문을 옆으로 이렇게 눕혀놨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일단 작가의 손을 떠난 뒤에는 편집자든 혹은 이걸 소장하고 싶은 사람이든 그 작품을 옆으로 걸어놓든 위로 걸어놓든 그건 자기 마음이죠. 그런데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세계, 그 소위 하늘의 세계와 우리 땅 사이를 이어주는 그 미켈란젤로가 손을 이렇게 내미듯이 신이 인간에게 펴진 이 손길을 그 한 가락에 정원 작가의 작품의 세계도 같이 걸려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별 형제는 정윤 작가의 여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면서 그 정겨운 모습을 표현해 놨습니다. 또 봄에 오는 소리 역시 숫자와 문자가 그대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이 날개라고 하는 작품은 저도 처음 본 작품인데 보면 병아리 새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재미나게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선생님들의 모습이라고 해요. 그런데 바보 선수 같은 그런 아주 천재적인 작가들이 보였던 그런 표현들하고 좀 유사해서 저는 이 작품을 굉장히 유심히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산을 배경한 그런 뷰터치들이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번 정원 작가 작품 중에서 산이 갖고 있는 이 매력이 가장 크게 좀 평가가 된 것 같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세계적으로 자폐인의 날을 4월 2일로 정하고 색깔을 블루를 대표적으로 하고 세계 랜드마크에 파란 불을 켜고 그 캠페인을 하게 되는데 그 작품 중에 하나가 이렇게 파란색만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습니다. 그 추상화가는 자기는 딱 두 가지 색만 쓴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딱 두 가지 색만 쓴 작품입니다. 파란색과 약간 더 군청색 계열의 색을 두 가지 색만으로 완성한 이 작품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으로 저는 봅니다. 이건 유관순 누나와 태극기인데 유관순 누나의 그런 나라 사랑의 마음을 나름대로 작가가 도착해서 태극기와 어울리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 이제 청년 작가의 어머니가 좋아하는 정물화인데 이렇게 작가의 다양한 작품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저 강아지 그림이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기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이렇게 좋아하는 그림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의 정면 작가가 지금 사내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명의 작가 중에 한 명인데 재택근무가 허용이 되고 월 한 110만 원 정도를 받는 발달장애인 중에서는 최고의 예우를 받는 그런 직장인데요. 한 달에 한 작품 정도를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그걸 작가들이 미술 작품으로 이렇게 형상화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숲속의 아파트를 보면 현대에서 만들었던 아파트를 우리가 명명해요. 작품 이름을 명명하고 그걸 나름대로 포착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그려낸 모습들이고 여기도 이렇게 영문 이니셜에 결국 사람이 모여서 이 현대 엔지니어링을 만들어 따라가는 그런 이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런 멋진 작품이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초기 작품 아빠의 청춘이고 이건 저희가 어렸을 때 정면 작가를 그 화실로 데려가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물방통에 있는 물을 갖고 놀아서 얘는 그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코로나19 때 온라인 전시회를 한다고 저희들이 그 성분도 복지관 3년 정도 예술대학을 보냈는데 그때 이 작품이 등장했어요. 보면 이렇게 인천의 대표적인 그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등대 그리고 붉은 노을이 아니고 분홍 노을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정원 작가가 지금 그림 열심히 그리고 있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정기훈 씨는 그 물감의 끈적거림을 잘 견디지 못할 텐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죠? 이렇게 오히려 저한테 대물어요. 그런데 이게 반전이 돼서 불과 2, 3년 만에 60여 점의 큰 작품을 수확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이렇게 귀한 자리가 됐어요. 우리 유경이 아빠 나오셨으니까 유경이 아빠부터 작품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경이 아빠입니다.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그림들이 뭔가 느껴지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이경이가 어떤 발달장애라서 그런지 뭔가 남다르게 이렇게 담아갖고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좋은 개인전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여류 시이시기도 하고 또 발달장애 가족이기도 한데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집에만 이제 있는데 이렇게 모사 그러니까 소리를 이렇게 흉내내는 거나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는 거 이런 걸 하면서 거의 하루 종일을 보내는 그 아드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론 또 좋은 시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또 작품을 보신 느낌이 남다른 것 같아서 우리 목사님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남다른 건 아니고 그림을 보고 나니까 원래 제 전시회 그림 전시회 좀 하는데 영혼이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부럽기도 하고 우리 아들도 저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림을 잘 그렸는데 어느서부터 요즘 성대모사에 빠져가지고 그거 터득할 때 이 세상 모든 소리를 다 터득할 때까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인가 봐요. 그림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예쁜 그림도 그리면 안 되니? 호스터 보고 그릴 거래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이러거든요. 근데 참 작품마다 하나하나 더 저기 깊이 보고 싶어요. 보고 거기서 또 떠오르는 영감이 또 나한테 어떻게 시로 다가올까 이런 또 기대도 있고 그러네요. 너무 감동 있게 잘 봤어요. 네. 우리 아들들이 보니까 녹음기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듣고 있을 때는 왜 제가 저 호흡만 그렇게 몰입을 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몰입했던 게 그림으로 다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드님이 지금 몰입하고 있는 것도 뭔가 좋은 어떤 창작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제 그 신학 박사님이시고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또 어떤 느낌으로 그림을 보셨는지. 안녕하세요. 저 김영아 목사입니다. 네, 정말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걸 보면서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걸 견뎌내고 이겨낸 그런 애틋함이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리고 꿈을 이렇게 펼쳐갈 수 있는 이런 세계를 가진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지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이런 꿈의 세계를 더 아름답게 펼쳐가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의식을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정의원 작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오지 못했지만 그 목감이나 상주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우리 김영미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본인도 이런 발달장애 전문가이기도 한데 이렇게 또 우리 홍경숙 전도사를 통해서 뜻을 같이 함께 해줘서 참 고맙다는 말을 이 시간 잠깐 말씀드리고요. 홍경숙 전도사님도 굉장히 신학교 때부터 제 동기인데 그 의원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 같은 그냥 일반인은 이런 자리 오기가 참 힘든데 이런 기회를 준 정의원 작가에게 감사하고 그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정창교 목사님께서 개척하실 때 그 영종도에 교회에 가서 같이 축하하면서 그때 처음 만났거든요. 그때도 너무 잘생겼다 생각했는데 지금 더
잘생긴 멋진 청년으로 이렇게 자라나서 너무 반갑고 그때 정창규 목사님이 많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눈물이 지금의 또 우리 정우현 작가가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또 사모님의 또 헌신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참 훌륭하신 부모님을 두신 우리 정우현 작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또 이렇게 같이 축하해주는 친구도 있고, 네, 참 복된 삶을 사는 것 같고, 제가 그림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해외에서 전시회를 미술관을 많이 간 편인데 그 그림들에 못지않은 것 같아요. 주는 감동이 꽃 그림도 참 아름답고 저희 기차 시리즈도 너무 계절마다 있는 거 생각 같아서 가져가고 싶은데 그럴 만한 이제 돈은 없고, 저 하얀 눈 있는 겨울 저 연가도 너무 아름답고 아름다운 그림들이 이 심령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게 참 놀랍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재능도 주시고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이런 축복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또 자리한 우리 신학 박사님이시면서 또 목회자이신데 어떤 느낌을 또 얻으셨는지. 저는 정희연 작가 오늘 처음 만난 거고요. 딱 들어서는 순간 그림에 대해서 진짜 정말 모르는데 문외한인데 너무 밝고 들어오는 첫 인상이 너무 기분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이 많이 느껴져서, 그리고 청년을 보는 순간 그 밝은 영혼을 소유한 것 같고, 그래서 많이 감동이 되고 저절로 괜히 눈물이 나고 축하드려야 될 자리에서 네, 근데 너무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 좋은 훌륭한 작품들 많이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자리를 이렇게 또 기획해 주신 우리 이노 목사님, 네, 먼저 한 말씀 하시고 마지막 마무리를. 축하드립니다. 우리 또 오은 작가님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일찍이 피아노 치던 그 교회 개척할 때 그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게 음악과 또 이런 교회의 어떤 생활 이런 것들이 다 해갖고 이게 투영된 거거든요. 제가 그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그림을 그릴지 모르는데 이게 착안하고 막 그런 걸 제가 성경에 있다가 이렇게 많이, 특히 제가 그 그리고 싶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제 우원 작가님 한번 그려주셨습니다. 그 자문에 보면 그 은쟁반에 그 금사화, 이게 뭐냐면 합당한 말을 때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은쟁반에 금사화가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니까 위에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는 그걸 쓰면은 그림이 생각나요, 제가. 그래서 은쟁반에 금사과를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그 금사과가 요즘 이제 노란게 있긴 있더라고. 그런데 내가 AI에 있어가지고 한번 내가 그려봤어요. 몇 개를 그렸어요, 내가 그 AI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특별히 그 이음센터를 오면서 내가 몇 마디 썼는데 저는 이런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읽는 작가로 기대합니다. 이런 말을 썼는데 벌써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투영해서 저기 유채꽃이 저기 딱 투영되잖아요. 저게 저런 것이 참 와닿았어요. 그리고 저기 있는 환상이라는 작품 이런 것들을 자기의 마음을 그림으로 이어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주는 그런 훌륭한 작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우리 임대택 목사님 여러 기도해 주셨는데 또 클로징 멘트도 하시고 이렇게 또 그 앞서서 우리 작가님들이 오셨는데 먹을거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좀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멘트 부탁드립니다. 아유 저뭐 한 번만 잡아드렸는데 저도 솔직히 아까 저기 김 박사님처럼 문의안이었는데 저도 이제 해외 생활하면서 유명한 이제 그 박물관 미술관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도 여기 이제 불라치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안내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디 간 사람들 다 가고 싶으니까 안내를 뭐 수십 번 했어요. 근데 내가 바라기는 이제 정의원 작가님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쳐 알려져서 루브르 박물관에도 정치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정의원 작가님이 있게 되기까지 수고하신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정 목사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 잘은 모르지만 신학을 공부하면서 야간 신학을 하면서 낮에는 또 중앙에서 바쁜 기자로서 활동하면서 또 정원을 축발하면서 그 또 빈틈을 다 우리 사모님이 다 메꿔주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큰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큰 대성을 바라면서 이만 축복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주해 주신 김유경 우리 음악가님 정말 연주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뒤에 계신 분. 그러시구나. 양가족이시네.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편안하게